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희입니다. 뉴욕 증시의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는 내리고 하루는 오르더니 결국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앞둔 가운데 시장에서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키워드는 파월 그리고 관세, 여기에 실적에 따라서 움직였었던 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쇼를 통해서 시장을 한눈에 바라보시죠. 자,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파월 의장의 발언 결국에 반복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인하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인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또 대표적인 미국 공화당의 또 돈줄이 되겠습니다. 헤지펀드의 거물 그리핀 CEO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결국에는 미국한테는 안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제유가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중반대의 상승세인데요. 결국 미국의 공격이 원유 급등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입니다. 중국과 손을 잡고 중국에서 AI와 관련된 부분들을 론칭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이날 애플은 강세를 띄워줬고요. 그런 가운데 테슬라 쪽에서는 크게 밀렸습니다. 옛날에 이 트위터를 인수할 때에도 그렇게 몸을 앓았다가 이번에는 오픈 AI를 못 인수한다, 또 이런 설들이 돌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너무 컸습니다. 급락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장중에 실적이 두 가지 나왔는데요. 코카콜라, 듀폰 모두 다 식음료 또 화학 쪽의 종목이 될 텐데요. 긍정적인 재료에 따라서 이날 모두 상승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 모닝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AI 소식을 하루라도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유럽에서도 본격적으로 AI에 돈을 투자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실적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래산업이 흑자전환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유의미한 실적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게임주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이 NC소프트입니다. 26년 만에 첫 연간 적자를 냈습니다. 자, 모닝쇼 첫 번째 소식들부터 하나씩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를 보여준 가운데 파월 의장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그리고 연준에서 이끌고 있는 이 목표 2% 수준을 웃도는 현재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열린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연준의 현 통화정책 기조는 이전보다 현저히 덜 긴축적으로 됐고 경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정책 기조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연준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직접적인 평가를 삼가했는데요. 다만 파월 의장은 일반적인 자유무역 사례들은 논리적으로 여전히 타당하다고 본다면서도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한 큰 대국이 존재할 경우 그다지 이런 시스템들은 잘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세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파월 의장도 약간은 우려하고 있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 지금 헤지펀드의 거물 그리핀 CEO 역시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국 공화당의 거액 정치 자금을 그동안 후원해온 그런 인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걱정했는데요. 이 그리핀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대해서 협상을 이끌어내려 할 때 이런 식의 수사를 동원하는 것은 큰 실수이고 이러한 실수 영향력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관세 정책이 가져오는 불확실성에 대해 다국적 기업의 경우 앞으로 5년에서 최대 20년을 내다보며 세울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없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현재 교역 조건이 악화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자본 투자가 크게 악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걱정했습니다.
자, 국제유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1% 중반 상승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이란산 원유의 공급 위축을 우려해서 사흘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WTI가 1.3, 브렌트유가 1.4%로 73달러 그리고 77달러 올랐습니다. WTI는 지금 사흘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미국이 지난달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하는 법인과 기업 그리고 선박에 대해 전방위적인 금융 제재를 단행한 여파로 분석을 했고요. 이에 중동산 원유에 대한 수요가 몰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란산 원유 역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난 7일 이란산 원유를 중국으로 나르는 법인과 개인 그리고 선박에 대해서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서 코메르츠방크 측에서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상승 가능성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내다봤고요.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에서도 관세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재는 향후 유가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랜만에 애플입니다. 강세를 띄었는데요. 중국과 손을 잡고 AI 기능을 출시를 했습니다.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이 AI의 이름은 Q1 2.5 Max가 되겠고요. 현재 생성형 AI의 능력을 모두 상회한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특히 쇼핑객들의 결제 습관을 딥러닝해서 더욱더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애플이 2.1%나 올랐습니다. 23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크게 하락한 테슬라입니다. 닷새째 밀리고 있는데요. 머스크 CEO가 이끌고 있는 투자자 컨소시엄이 오픈 AI의 지배 지분을 약 979억 달러 인수한다는 제안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밸런스 측에서는 이 오픈 AI 인수 제안이 투자자들에게 과거 이 트위터를 인수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면서 불안감을 더하게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날 테슬라는 6.3%나 큰 폭으로 밀리면서 32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실적입니다. 식음료주인 코카콜라 호실적을 내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매출이 115억 달러, 주당 순이익 0.55달러, 둘 다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특히 코카콜라의 라인업 중에서 제로 슈가가 강력한 판매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IR에서 나왔는데요. 앞으로에 대한 성장률도 5에서 6%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카콜라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4.7% 오르면서 67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학주 듀폰도 보겠습니다. 매출 30억 9,200만 달러, 주당 순이익 1.13달러,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지난 4분기 주당 순손실이 0.17달러였었는데 이런 손실폭이 크게 감소했다고 얘기합니다. 듀폰은 그리고 이번 1분기 매출 역시 30억 2,500만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약간의 예상치를 하회를 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는 현재 실적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6.8% 오른 81.48달러이고요. 지금 시간 외에서도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약간 좀 하회했지만 0.56달러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